안녕하세요. 꽃갈비의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지난화에서 일러드린 대로 게임 분석 시간입니다. 게임을 순수하게 해보는 것도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첫째는 개발을 향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유명한 게임들에 대한 추세를 알기 위해서, 세 번째는 스트레스 풀려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게임 분석은 Look Outside입니다. 이 게임은 카타나 제로 그래픽 담당 디자이너가 개발한 1인 제작 RPG 게임입니다. 크리처, 바디 호러, 코스믹 호러를 결합한 아포칼립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이 게임을 처음부터 분석하느냐?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하는 사람인데 뜬금없이 인류 멸망 장르의 RPG 게임이냐면 꼭 육성 게임만 할 필요는 없죠. 게임은 여러 방면이든 해보면 식견이 넓어지니까요. 물론 이 다음에도 육성 게임을 한번 쭉 분석할 시간을 가지겠지만 육성 게임에만 매달리면 다른 게임에 존재하는 재미난 아이디어나 게임 방식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어느 날 잠에서 깬 이 못생긴 주인공은 창문 밖을 보고픈 충동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로 창문을 봤다가는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바깥을 보면 갑자기 무언가로 변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벽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엿보는 이웃 주민 10일이 창문을 보면 좋은 꼴을 못 본다. 15일 정도 우선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느낌으로 주인공에게 정보를 줍니다. 샘은 아파트 안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돈이 될 것을 손에 쥐거나 혹은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려봤거나 어쩌면 이미 바깥을 보고만 인간을 벗어난 존재들을 싹 다 때려 눕히기도 합니다. 플레이를 진행하다 보면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방문자라고 부르는 외계의 존재가 지구를 방문했고 그 때문에 바깥을 본 생명체들이 뒤틀리게 변이되고 정신마저 온전치 못하게 됨을 알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 걸 게임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은 스포일러성이 있을 수 있지만 멘트로는 스포일러 안 할 테니 게임에 대해 느낀 점을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저는 픽셀아트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런지 여기에 쓰인 그래픽이 전부 픽셀아트인데 색감도 그렇고 크리처나 픽셀칩 디자인도 그렇고 사실 입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싸우다 보면 상대가 멀리 있는 실루엣 모습, 가까이 응시하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한두 마리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각 층마다 배치된 적들의 가지수만 해도 거의 장난이라고 말을 못할 정도거든요. 게다가 아무래도 경험자의 손길이라고 해야 할지 도트 그래픽 자체에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게 느껴집니다. 저는 요새 클립 스튜디오를 갖고 픽셀 찍어보는데요. 시간도 걸리거니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포토샵이 빠르지경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개발하는 육성 게임에는 도트 하나 안 넣을 예정이라 이런 게임을 보면 그저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법한 적들에게도 창문 밖을 보지 않았더라면 인간이었기 때문에 각기 서사가 존재합니다. 특히 아포칼립스를 목전에 둔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다면 서사가 부여된 캐릭터는 또 다른 의미를 줍니다. 이런 미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평범하게 살아온 인간들의 시점, 어쩌면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상처받은 다른 인간의 시점, 그 외에도 사랑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런 피드백을 서로 공유 못한 시점 등등 극적인 반전을 준다거나 퀘스트를 받는 느낌으로 게임을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이 서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서사가 완성되는 점도 더해서 말이죠. 특별히 캐릭터의 서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이 Look Outside에서도 적당히 캐릭터에 대한 서사가 부여되기도 하고 플레이어가 새로운 서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간급 조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RPG에 대한 식견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발하는 게임들의 대부분이 멀티엔딩식 도입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멀티엔딩이 좀 더 즐길 요소가 풍부해지기 때문이겠죠. 이 게임도 멀티엔딩으로 총 13가지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이브 파일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마도 4-5개의 엔딩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플레이해도 질리지 않도록 이 게임은 난이도별로 플레이하게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멀티 엔딩을 내는 것도 좋지만 다시 플레이해도 플레이어가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개발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 원래 게임은 작년 상반기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여러 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진실로 이 개발자의 건강이 염려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밥 먹으면서 도트 찍었나 싶을 정도로 특히 그래픽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시나리오와 함께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현재 버전 2.01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플레이어 사이들에 있어서는 즐길 거리가 됩니다. 15일이라는 플레이 기간 중에 제가 플레이해보니 대략 5, 6일 정도는 남더라고요. 거기에 즐길 수 있는 분량이 더 있긴 한데 그마저도 개발자의 갈린 뼈와 살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RPG에도 육성 요소는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 게임에도 마찬가지인데 경험치에 따라서 레벨을 올리고 그 레벨에 맞게 스킬을 얻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육성 트리긴 해요. 이 게임은 성장이나 육성을 위주로 달리는 장르가 아니라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생존 장르니까요. 주인공을 주축으로 스킬과 육성을 진행하기보다는 스킬이 좋거나 상대의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는 동료를 파티에 합류하고 그 동료에게 무기를 바꿔 끼우면 아무리 센 상대라 해도 주저앉기 마련이지요. 적당히 레벨업에 맞춰 스킬을 부여하니 스킬 디자인에 있어서는 플레이어들에게 유한 편인 것 같네요. 사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많진 않습니다. 가끔 알만툴의 사소한 버그, BGM이나 이미지가 교체가 안 된다거나 하는 정도? 그리고 일부 시나리오의 착오, 어떤 퀘스트는 실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퀘스트 시나리오가 실행된 것처럼 대사가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약간의 착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그런 착오나 마이너 버그를 넘어서서 이 게임의 작품성과 게임성은 정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램파이보다 알만툴의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건 프로그램의 가용성에도 있지만 아무래도 RPG를 만드는 데 있어 매핑이나 캐릭터 칩, 그 외 각종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거든요. 픽셀 아트를 기점으로 작업을 한다면 함부로 저는 명함도 못 내밀 테고요. 아무래도 RPG 만들기는 평생 건들기 어렵겠네요. 그 외에도 세이브 포인트인 샘의 집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벌어집니다. 아마 여타 RPG 게임은 모험이나 탐색에 치중되어 있지만 15일이라는 제한 시간이 존재함과 동시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15일이 그냥 지나가도 볼 수 있는 엔딩이 있다는 말이겠죠. 요리라든지 게임기로 게임 카트리지를 돌린다든지 샤워나 양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위생이나 편안함 등의 숨겨진 패러미터가 존재합니다. 이 숨겨진 수치들은 체력이나 전투 상태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건 업데이트 된 후에 인게임을 보면 알겠지만요. BGM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다양한 BGM이 보스별로 특정 스테이지에서 나타나는데 이것까지 삽입하려면 대체 얼마나 머리 빠지게 작곡을 했을지 모를 만큼 다양했습니다. 제가 소녀육성기로 격동의 시대에 넣은 BGM 곡들만 해도 20개가 겨우 되던가 했는데 이 룩 아웃사이드에 들어간 OST가 56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음이나 짧은 BGM을 제외하더라도 들으면 긴장되거나 그 게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임 분석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재미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게다가 역시 육성 게임을 위주로 개발하는 저로서는 RPG 게임에 대한 분석이 쉽진 않네요. 장르에 따라 시스템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번에 제가 개발하는 게임이 생존을 결합한 성장 육성 시뮬레이션이다 보니 살짝 겹친다고 생각해서 플레이 해봤습니다. 네,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재밌어서 개발 작업을 좀 못했습니다. 아무튼 게임을 이미 개발하시는 분들, 개발을 희망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이상 꽃갈비의 작업실이었습니다.